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이 또 오던 말던 2차 전지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상관없이 우리가 매수를 해도 되는 2차 전지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저희가 무료로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저희가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만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폭락이 또 오던 말던 2차 전지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3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가 지난 상태에서 3분기의 실적이라든가 이 3분기의 결과를 이제 발표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일단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3분기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 유럽의 정책 변화 기대감에 2차 전지 산업을 지배한 부정적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나쁘지 않죠. 이 부정적인 흐름이 올해 내내 이어졌었는데 이제 슬슬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2026년 이익 추정치를 높이면서 목표 주가를 41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얘기만 있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6조 4천억 그리고 3,809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괜찮은 걸까요? 최근 1개월 예상치 6조 7천억 매출액이고요. 영업이익은 5,121억 원입니다. 사실 매출액으로 보나 영업이익으로 보나 상당히 이 실적을 하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을 것 같다라고 전망하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LG엔솔이 지금 3분기가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구나. 얘만 그럴까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기업이죠. 테슬라를 보면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월가가 잇따라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량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면은 그만큼 성장이 많이 나온 거니까 3분기에 대한 인도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소 4곳의 월가 투자 회사가 다음 주 2일에 발표될 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량 추정치를 높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클리는 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량 추정치를 46만 2천 대에서 47만 대로, 그다음 RBC 캐피털 마켓은 45만 4천 대에서 46만 대로, 베어드는 43만 5천 대에서 48만 대로 올렸습니다. 사실 전망치를 올린 퍼센트는 얘가 제일 높죠. 근데 평균 한 5% 정도씩은 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테슬라 3분기는 무조건 좋구나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뭔 소리냐? 또 테슬라 3분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있지만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올해 3분기 증권가 예상치를 소폭 밑도는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자산 운용사의 전망이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전문지 벤진가는 자산운용사 디워터 에셋 매니지먼트 전망을 이용해 테슬라의 3분기 판매량이 45만 2천 대라고 보도했습니다. 아까 목표치가 대부분 48만 대 근처였죠. 근데
이 디버터 매니지먼트의 전망에선 45만 2천 대로 예상치보다 좀 밑돌 것으로 또 전망을 하는 겁니다. 디버터 에셋 매니지먼트 연구원은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 발언 때문에 몇몇 소비자는 테슬라 차량 구매 의향을 접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나쁘다, 차가 좋다를 떠나서 그냥 그의 행보,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는 안 살래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머스크의 행보가 일부 지역에서 판매량 악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지역별로 좀 지지율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테슬라를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테슬라의 아까 얘기한 3분기가 긍정적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이란 얘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사실 어떻게 될지는 테슬라도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고요. 또 추가적으로 대표적인 기업이죠. 에코프로비엠의 3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NH투자증권은 에코프로비엠의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24% 낮춘 2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낮췄다는 건 뭡니까? 그냥 우린 이것만 봐도 3분기의 실적을 썩 좋게 보진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EV용 양극재 판매량 둔화에 따른 재고 조정으로 올해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은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액 추정치가 5,669억 원을 제시했고 대략 컨센서스가 7,551억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의 뭐 30% 정도를 밑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분기는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이 예상치보다 많이 좀 안 좋을 걸로 전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다 3분기가 별로고 3분기가 별로고 3분기가 별로다라고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실적은 4분기부터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4분기 신규 공장에 양극재를 공급해 판매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똑같았죠. 4분기부터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3분기까지는 재미없고 지루할 수 있고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지만 4분기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3분기까지는 대부분이 분위기상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무슨 불확실성이 있냐면 부통령 TV 토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의 TV 토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통령 후보의 TV 토론입니다.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JD 벤스 상원 의원이 TV 토론 진행을 10월 1일에 진행을 합니다. 사실 원래 이 부통령 TV 토론까지는 사람들이 막 많은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근데 최근에 이 대통령 후보 TV 토론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부통령 TV 토론도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월즈가 하원 의원과 재선 주지사까지 지내고도 여전히 옆집 동네 아저씨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스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변호사와 벤처 투자자로 부를 일궜으며 흑수저 아저씨, 흑수저 야심남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흑수저 아저씨, 이분이 흑수저 야심남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흑수저 출신인데 흑수저 출신에서 둘 다 부통령을 도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좀 이 기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부통령에 원래 관심 많이 없었어요. 근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논란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서 이번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죠. 왜? 다음번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번에 결과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던 이 TV 토론까지 관심을 두게 된 거고 이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3분기가 좀 애매한데 이 TV 토론까지 가세하면은 흐름이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 한다면은 4 분기부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아까 얘기한 대로 3 분기에는 대부분의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전망했고 그 이유는 재고 평가 손실이라든가 전체적인 수요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3 분기까지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생산량 폭증이 언제 나오냐면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입니다. 대부분 2025 년부터 크게 생산량이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3 분기 끝나는데 지금부터 갑자기 막 뭔가가 증가하는 것 자체가 애매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요를 받거나 실제로 수혜를 받는 시기는 4 분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왜 수혜를 받을지 설명드리면 일단 빅컷에 대한 수혜입니다. 그러니까 빅컷이 핵심 뭐냐? 0.5% 금리 인하했으니까 대박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걸 시작으로 간다는 거죠. 미국이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수혜를 볼 대표주의 단연 자동차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간단한 논리죠. 금리 인하로 신차 할부 금리를 끌어내리면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늘고 자동차 업종의 실적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자동차를 살 때 현금을 100% 때려서 구매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아시겠지만 리스를 하든 대출을 받든 이자를 내면서 자동차를 운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는 결국엔 자동차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살려던 사람들도 야 이제 곧 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좀만 기다려보자. 상반기에 살려던 사람들도 야 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면서 미루고 미뤘을 거라는 거죠. 막 미친 듯이 바꾸고 싶어도 당장 차가 안 굴러가지 않는 이상은 미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자동차 할부 금리는 6월에 평균 7.94%에서 피크아웃 고점을 찍고 지금 8월에는 7.76%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찍고 지금 이 자동차 할부 금리가 이제 슬슬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빅컷의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면은 더 떨어지면 더 수혜가 늘어날 걸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지난 8월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은 총 16만 1881대로 1년 전에 비해 12.7%가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요는 좀 떨어졌는데 현대기아는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니까 국내 전기차 판매량 또는 국내 전기차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빅컷이 직접적인 수혜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유럽연합 전기차 고율 관세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직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10월 4일에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고율 관세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시행합니다. 미국은 그냥 시행하고요. 유럽연합은 투표를 통해 시행합니다. 회원국 투표에서 EU 인구 65%를 차지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하면 11월부터 집행이 원안대로 상계 관세 부과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이 17에서 36.3%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그래서 최종 관세율은 27에서 46%로 인상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인상이 돼야 그래야 유럽에 있는 전기차랑 중국에 있는 전기차랑 좀 비벼볼 수 있어요. 가격이 워낙에 싸다 보니까 사실 관세라도 안 높이면은 경쟁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높여야 그래도 좀 중국산이랑 유럽이랑 좀 이 품질 비교를 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인 거죠. 그래서 중국은 사실 관세 부과하는 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관세 부과 대신에 수출 가격과 물량을 통제하는 방안이 어떻니라고 제시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10월 4일에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빈틈에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좀 쑤시고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 기업들 중에서 수혜를 받을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당연히 뭐예요? 역시나 3분기에 같이 안 좋았다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삼성 SDI고요. 역시나 삼성 SDI도 3분기 실적은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삼성증권은 삼성 SDI에 대해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것 같다는 부분이고요. 매출의 50% 비중에 가까운 중대형 전기차 부분의 수익성이 2%가량 줄어들 것 같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것 같다는 부분이죠. 아까 대부분의 에코프로비엠이나 LG 에너지솔루션, 테슬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4조 6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을 1,543억 원으로 추정을 했고,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14% 밑도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수준과 비슷한 거고요. 삼성 SDI도 3분기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3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밀리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동종 업체 대비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고, 경쟁사보다 돈 버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얘가 3분기 실적이 조금 재미없고 지루하고 안 좋을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연말로 가면서 좋아질 만한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뭡니까? 바로 아시겠지만 4분기부터 공장이 가동이 되는 거죠. 어떤 공장? 다른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공장이 없는 삼성 SDI의 첫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삼성 SDI는 연내 첫 양산을 시작해 내년부터 수천억 원 규모의 AMPC 첨단 제조 세액공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삼성 SDI는 4분기에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인 스타플러스 에너지의 1공장 가동을 시작합니다. 한 번도 못 봤다가 이번에 처음 받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AMPC 수혜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삼성 SDI가 한 박자 느리긴 했지만 이재용 회장의 이 직접적인 언급으로 좀 투자가 좀 과격하게, 남들보다 1, 2년 늦었지만 1, 2년 늦게라도 과격하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기준 이미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투자를 집행을 했고, 업계에서는 올해 카펙스가 약 6조에서 7조 원에 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가 6조, 7조쯤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삼성 SDI가 그 4분기부터는 성장이 나올 것 같구나. 3분기엔 좀 밀려도 결국엔 성장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밀리던 말던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 SDI가 최근에 좀 열심히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 한 36만 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삼성 SDI가 최근에 바닥에서 열심히 추세 반등을 했지만 여기서 이 3분기 실적 발표라든가 3분기 좀 긍정적인 발표가 안 나온다면 당연히 36만 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전 얘기하지만 추세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딱히 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만 내겠습니다. 우리는 삼성 SDI는 결국에는 3분기는 안 좋을 수 있다. 발표가. 그러니까 10월 초쯤이죠. 그렇더라도 결국엔 4분기 자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기대감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36만 원대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좀 밀리더라도 관심을 좀 가지겠는데,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그 다음에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적을 필요가 없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비만 치료제라든가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HBM EUV 제약바이오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30일, 27일, 26일, 25일, 24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전에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꼭 무료로 매일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